안녕하세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고태훈 피터입니다. 8월에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좀 지나는 구간이었습니다. 8월에 저희 운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게 됐고요.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장의 경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경과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7월, 8월에 이어서 있는 것들이 2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펀더멘탈한 변동성이 좀 많이 작용하는 구간인데요. 7월 마지막쯤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이슈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가 있으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의 조정폭도 좀 크게 나타났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7월 말부터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8월로 들어와서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줬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주가가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섹터로는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다이나믹 시니어에서 주요 종목이기도 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좀 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이제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아마 연말까지도 이어질 흐름일 것 같긴 한데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심이 좀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드 데스크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9월 들어와서의 이슈이긴 하지만 S&P 500의 편입이 신규로 되면서 좀 기업 가치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저희의 가장 큰 앵커 종목인 테슬라가 다소 좀 부진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요. 앱비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을 조금 더 비중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비중을 또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중국 대표 IT 제품 생산 기업인 샤오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독특하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데들이 전기차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LG전자, 삼성전자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다 하면 물론 잘 팔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의 고객들은 일단 좀 의심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 워낙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 잘 알고 있는 샤오미나 화웨이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었고 샤오미도 이 판매를 하면서 특이했던 건 수익까지 좀 잘 내고 있습니다. GP 마진이 지금 한 15% 정도로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성장, 매출액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서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샤오미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신규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장장이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나 팔란티어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긍정적이었는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일단은 릴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실적 성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앞으로 적용될 부분들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실적의 성장의 룸은 충분하게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문제는 노보나 릴리나 다 걱정하는 부분은 공급을 제때 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노보랑 릴리랑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릴리가 조금 더 공급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장장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주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시장인데요. 전력시장을 주요하게 바라보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면서 그 뒤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주요 전력 인프라 제조사인 이튼이라든지 넥스테라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사실 전력 인프라를 신재생으로 다 공급할 수도 있지만 LNG 같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쉐니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뭐 좀 편입을 하면서 비중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인 뭐 퀄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은 엔비디아 중심으로만 좀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퀄컴이라든지 ASML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비중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두 개, 글로벌 소비재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릴리가 좀 긍정적이기도 했는데 소비재 브랜드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인데 미국, 유럽에서의 성장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저희가 최근 들어 비중을 좀 많이 올려놓은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진이라는 뭐 스웨디시 방식의 약간 그 스모크 프리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실제로 뭐 연초를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니코틴을 이제 그 섭취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영에이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좀 부족할 정도로 좀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담배 비즈니스도 이제 그 단가 인상을 오랜만에 좀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팜마트라는 기업은 중국 젊은 세대에서 피규어나 뭐 게임이나 뭐 관련된 IP 상품들을 캐릭터 상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샵인데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제 이런 캐릭터 IP를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줄을 서서 살 정도로 그 리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끄는 캐릭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동남아권에서 동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블렌더, 청소기, 헤어드라이기를 하는 샤크닌자라는 기업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고요. 아식스 같은 경우는 러닝 열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시니어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일라이 릴리의 긍정적인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이제 그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코스트코도 계속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이제 로봇 수술을 하는 업체도 계속해서 수술 건수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신제품도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중 변화 측면에서 말씀드릴 만한 좀 특이한 종목은 이제 벤타스라는 기업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 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년 인구들이 럭셔리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시니어타운 같은 것을 하는 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오큐펀시 레이시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코로나 전까지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다시 시행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목해왔던 영역이긴 한데 리츠라는 게 아무래도 매크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편입을 좀 미루다가 이번에 좀 신규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플랫폼과 코리아 대장장이 그 운용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리아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제조의 플랫폼 기업으로 해석하고 있는 OEM, ODM 기업들, 또 이제 CMO를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비중의 변동 사항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아프리카TV라는 이름이었는데 숲으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뀐 숲의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의 ODM, 화장품 ODM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기회 요인을 찾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K-뷰티의 확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대장장이를 설명드리면 코리아 대장장이 또한 뭐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고요. 특별히 그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K-뷰티가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좀 긍정적인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뭐 시장의 나름대로 독특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엔 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유한양행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수출한 내용들이 로열티로 들어오고 앞으로의 매출에서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고 있는 게 2016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 기업들을 바라볼 때,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을 바라볼 때 라이센스 아웃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목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성공을 해서 로열티를 받아오고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주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한양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좀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국면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밸류나 프라이싱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 측면에서는 뭐 지금부터 확대해 나가거나 이런 국면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중 상승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뷰티가 계속해서 미국, 뭐 유럽, 여러 전 세계 지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시장의 대장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보적인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K뷰티 기업들을 좀 비중을 확대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확실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에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조선업도 이런 대장장의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확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포커스10 두 개의 펀드에 대해서 운용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1등 기업 포커스10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일라이 릴리가 압도적으로 젯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 성장이 크게 나타나면서 실적 발표에서 그런 모든 우려들을 좀 씻어내줬고요. 공급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좀 큰 폭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인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사실 럭셔리 브랜드들은 다들 좀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미국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에르메스의 모습을 봤을 때 럭셔리 전체적인 턴어라운드가 있을 때는 에르메스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반대편에서 부정적이었던 건 테슬라가 지난달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부정적 기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해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세 기업은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물론 개별 기업마다 이슈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세 기업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는 빅테크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진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상승과 하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비중 하락 측면에서는 뭐 빅테크들은 비중을 약간씩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부진했던 모습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중을 약간 축소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종목들로 가져가려고 하는 저희가 노력들을 했고요.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거는 넷플릭스를 좀 더 비중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이제 커넥티드 TV 시장인데 광고 멤버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다음 내년부터는 좀 더 이익 기여가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넷플릭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서 확실한 사실은 거의 뭐 독점적인 사업자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산업의 경쟁 상황이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중을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이나 같은 경우는 중국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이었던 트립닷컴이 긍정적이었고 메이투안, 텐센트, 엑스텝, JD.com 같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순서대로 좀 긍정적 기여를 했는데요. 이제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1등 자리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경쟁까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익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사실 핀도도어가 부정적인 기여가 가장 컸는데 실적 발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80% 나오고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은 뭐 200%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핀도도어는 테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좋은데 경쟁 심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실적 발표 컨콜에서 경쟁 심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써가면서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불확실성을 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기여가 좀 컸고요.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안 하지만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것은, 그러니까 비중을 유지한다는 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만큼의 비중을 그래도 홀딩을 하는 것은 사실 이 기업이 80% 매출액 성장률을 가져오는 기업인데도 밸류에이션 레벨은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저가 시장에서의 주도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지금 국면은 팔 국면은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뭐 경쟁 심화는 어느 정도는 좀 더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우려로 지나치게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찡둥닷컴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던 샤오미 같은 경우도 신규로 좀 편입을 했습니다.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리테일 미디어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을 보면 디지털 광고 전체 시장 성장률이 10.6%였는데 리테일 미디어는 15%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을 보면 디지털 광고 시장은 7.8% 성장하는데 리테일 미디어 광고 시장은 17% 성장하면서 오히려 더 가속화됐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로도 좀 이어졌는데 아마존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도 2022년 4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계속해서 이 광고 사업의 성장률이 20% 이상을 기록을 해왔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면서 광고 사업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성장을 하면서 리테일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에 대한 성장이 좀 부각받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커넥티드 TV는 좀 또 다른 면인데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월간 딱 얼마를 내면 광고 없이 컨텐츠를 보는 거였다면 넷플릭스가 시작했던 광고 멤버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광고 멤버십이 전분기 대비해서 34% 성장을 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전체 인원이 한 5천만에서 한 6천만 명 정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불과 작년에 시작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넷플릭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타겟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커넥티드 TV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축 케이블로 보는 시장이 아니라 랜선을 통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장인 거고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강력한 광고 시장의 과점 구조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드 익스체인지, 이게 이제 광고 시장이 좀 복잡한 구조로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광고주 입장이 있고 광고를 실제로 보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 단계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지만 그 중간에서 광고 슬롯을 교환하는 거래소 역할을 하는 애드 익스체인지 역할이 있거든요. 이걸 주도하는 게 알파벳과 메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주도력이 셌던 건데 여기에서 점점 더 이제 본인의 광고 슬롯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애드 익스체인지, 애드 테크에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독립 사업자가 좀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비중 확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파벳이나 메타, 뭐 애플까지도 지금 이제 유럽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이제 독점에 대한, 과점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더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독립된 사업자들이 좀 더 긍정적인 기업 가치 성장이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 가치 있는 데이터라는 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끝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관점에 대해서 지난달에 좀 느꼈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굉장히 핫하게 성장했던 이제 브랜드가 치폴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저희 운용 경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은 이제 이 카테고리를 QSR이라는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그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 맥도날드라든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성장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치폴레입니다.
뭐 시가총액 한 100조까지도 이를 정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지난달에 이슈가 있었던 게 치폴레의 이런 성장을 이끌었던 CEO가 스타벅스로 이직을 하자마자 스타벅스가 그날 하루 만에 20%가 오르면서 기업 가치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치폴레는 좀 이 QSR 시장에서 핫한 브랜드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려는 기업들을 찾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을 좀 볼 수 있는데, 뭐 지중해식 샐러드를 하는 까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포워드 PER 기준으로 220배 이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오버밸류 되어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치폴레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매출 성장률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35%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윙스탑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또 치킨 윙을 전문적으로 하는 패스트 캐주얼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이 기업도 정말 특이하게 그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인데도 지난 2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46%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윗그린이라고 건강한 샐러드를 지향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인데, 이 기업도 매출액 성장률이 21% 나오면서 전반적인 사실 QSR 브랜드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혹은 이제 가게의 소비 여력이 좀 둔화되면서 다들 이제 외식 나가기보다는 미국의 전통적으로 이제 마트에서 사다가 쟁여놓고 먹는 스타일의 이제 좀 이렇게 저렴한 식습관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런 코멘트와 다르게 QSR 내에서도 브랜드가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 현상을 좀 많이 잘 해석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 기업이라는 게 속해 있는 섹터 자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액티브 운용 관점에서 이런 브랜드들은 어디가 있을지, 또 저희가 소비자 지갑을 주목하는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정도의 시장에서는 10조 이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스크리닝 하시거나, 기업을 바라볼 때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1등 기업은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액티브 ETF의 지난달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변수의 변화, 뭐 금리의 변화도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면수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좋은 기업, 1등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강건한 기업에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함께 한다면 사실 이런 어려운 국면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오히려 좀 더 즐겁게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무더웠던 8월이 좀 지나고 조금은 선선해진 이제 9월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좀 저희가 수익률로도 또 그리고 날씨로도 시원한 그런 이제 운용 보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